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 상장한 지 1년이 된 큐라티스라는 이 바이오 업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만에 그동안 이제 공모할 때 받았던 자금을 다 까먹고 또다시 시장에 대해서 유상자로 손을 벌렸다가 이번에 이제 반기 기준으로 이제 감사 의견을 한정을 받으면서 이제 그 한정을 받게 되면 유가증권 신고서가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효력을 발생 못 시켜서 유가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제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하는 주관사 증권사 계약을 맺었는데 주간 증권사들이 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큐라티스는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자를 해줄 아니면 이런 상황에도 그러니까 재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받아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감사를 해왔던 쪽에서 감사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접근 제한이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이 돼서 한정 의견을 준 건데 이게 실제로 재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받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게 1년밖에 안 된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데 이게 이제 그 기술성 검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이제 상장을 해줄 때 바이오 업체들을 너무 이렇게 실적을 안 보고 상장을 시키다 보니 또한 이제 그 이공계 이런 박사님들이 경영을 할 줄 모르면서 당장 큰 돈이 들어왔다고 큰 돈 갖고 흥청망청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을 잘 아는 전문 경영인을 데려다 쓰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라티스는 상장하자마자 1년 만에 지금 있는 돈 다 까먹고 자칫하다가는 부도가 날 위험도 있는 그런 부실 기업으로까지 내몰려 있는 상태죠. 이게 이제 수익은 없이 R&D 비용만 계속 까먹어야 되는 회사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하여튼 큐리타스는 상장한 지 1년 만에 그 유상자에 나서는 등 이게 이제 재무적으로 굉장히 리스크가 커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한편은 또 한심하기도 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 큐리티스의 이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mRNA 코로나 백신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내 일상 단계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도 늘어나고 환자 수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백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는 있었지만 이제 임상 1상이라 최소한 임상 2상 내지는 3상까지는 가야 이것도 급하면 쓸 수도 있지만 물론 이미 mRNA 코로나 백신이 다른 경쟁 그 해외 다국적 제약사에서 모더나나 이런 데 다 팔고 있기 때문에 그 큐리타스의 이 코로나 백신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쉽게 시장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청소년용 결핵 백신 이것도 이제 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상까지 갔기 때문에 가장 그 연구 진척도 높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돈이 될 것 같진 않고 이 업체가 갖고 있는 기술은 백신에 관련된 백신 개발에 대한 그 기술력인데 이런 기술이 나름대로 이제 그 먼저 임상 단계 들어가면서 수익화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임상이 진행이 되면 다국적 제약사나 이런 데서 사갈 만도 한데 전혀 그런 입질이 있었던 흔적도 안 보이고 결국은 1년 동안 R&D 한다고 돈 흥청망청 써대면서 공모자금 그걸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유상자 하려다가 이제 실패하게 된 건데 좀 말 그대로 좀 한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CDMO 이게 이제 이 회사가 그래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리고 뭐 기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이제 지난 2022년 상장할 때 기준이 되는 그 실적을 보는 해, 그 해는 33억 정도 매출을 했고 또 50억짜리 매출도 있었습니다. 그게 합쳐서 84억 정도 매출을 올렸지만 그 다음에 거의 이제 상장할 때 상장 심사 자료 들어가고 해서 이제 보지 않는 해,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지 않는 거죠. 그때는 다시 1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2022년에 이 상장을 위해서 실적 밀어내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좀 뭐 84억 정도 매출했던 업체가 그 다음 해 10억으로 매출액이 확 줄는다는 건 솔직히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상반기 내내 뭐 지금 CDMO 같은 경우는 1억 9천, 1억 9천이면 참 할 말이 없죠. 이것도 CDMO에서 1억 9천이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2억 원 정도의 매출, 상반기에 2억 정도의 매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적이면 계속 기업 가치를 가져가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지금 매출액이 2억입니다. 2억. 그리고 영업 손실은 91억이나 발생했고 단기 순손실도 153억. 그 1년에 153억 이렇게 까먹는 건 좀 특이하게 좀 많이 까먹는 건데, 이 정도면 그 공모장을 웬만큼 많이 가져가기 전에는 어렵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 한계 무익 청구, 최대주도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다 계속 장외에서도 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 최대주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좀 최대주 지분이 9.38%인데 이게 이후로 가면 더 낮아지죠. 지금 5% 이상 주주는 조강구, 대리주 외에 또 기관투자가나 키움 이쪽에 이제 투자조합이 갖고 있는 지분이 또 5%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 보호예수가 안 걸리면 대부분 다 그 시장에서 매도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실제로 소액주주 비율이 57%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보다는 더 높아졌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이런 정도면 대부분 다 그 경영을 아는 쪽은 먼저 시장에다 팔아버릴 가능성이 크니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유상증자를 요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2,300만 주를 발행하는 건데, 이게 이제 178억짜리 이제 유상자를 선언을 했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형태로 하고, 이거를 이제 상장인 증권과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는데, 이 행사 가격이 755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900원대였서부터 더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향후 이게 이제 유상자 선고한다 할지라도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보시면 최대주주란 조강구 대표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해서 보유 지분이 9%대까지 줄어든 상태고, 그나마도 이게 이제 반기검토서가 이제 그 적정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 나왔습니다. 적정을 받아야 되는데, 반기 보고서에서 한정을 받게 되면 재감사를 통해서 이 한정을 해소하고 적정을 받으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자금이 너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직원들 월급도 못 줘가지고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조강구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는 사임을 했습니다. 사내 이사직도 아예 물러났고, 그래서 최대 주주로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분도 뭐 몇 프로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 유상증자 했던 게 요번에 이제 이 반기 검토서가 반기 감사 보고서가 이제 그러니까 한정으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한 말이긴 하지만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서 투자 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유상증자를 해서 신주를 발행 못 합니다.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유상증자를 못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거래 증권사, 대표 주관 증권사하고 인수회사가 계약을 해지해 버린 거죠. 유상증자를 못 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발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권주 일반공소 이 주주 유상증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습니다. 큐라티스는 지금 재감사를 해서 감사 의견을 적정을 받아야만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 반기 보고서 상에서 지금 한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이 돼서 한정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외부 감사인을 설득을 해서 이 적정 의견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상태도 나쁜 회사인데 재무적으로 이런 회사를 괜히 잘못 봐줬다가는 외부 감사인도 자기 회계 라이센스가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큐라티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특히 이제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부도라는 게 굉장히 나기 어려운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냐면 통상적으로 무슨 제조업을 하면 원재료를 사거나 할 텐데 여기서 들어가는 원재료는 대부분 시약이고, 그 시약은 그 규모들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시약을 이 교수들이나 박사들하고 안면을 트고 거기다가 이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돈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 교수나 박사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 요구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이 교수나 박사가 이 업계에 갖고 있는 인맥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납품하던 그 이런 시약도 납품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벙어리 냉가슴 앓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부도가 안 나서 시간은 끌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연구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테고 인건비는 계속 쌓여갈 거고, 그 중에서 그 누가 노동부에 제소를 하거나 해버리면 이것도 이제 이 큐라틴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장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기술성 검증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을 갖고 R&D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 뭐 상장을 할 때 한 3년치 그 공모자금을 뭐 운영할 3년치 운영자금을 공모자금으로 받아갈 수 있게 뭐 해주고 이런 다지만, 이게 뭐 이런 업체처럼 이빠진 독에 물 붓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큐라티스는 이 정도로 그 상장을 할 때 이 상장, 그러니까 공모자금으로 들어온 걸 갖고 경영을 좀 알뜰하게 잘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R&D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적자를 내버렸고, 그 덕분에 말 그대로 회사가 망가져 버린 거죠. 이런 회사는 지금 솔직히 폐각회사를 쓰려고 이제 그러니까 매도죠. 매도 물건, 우회 상장을 위한 폐각회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감사보고서상 적정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이 한정인 상태에서는 M&A도 쉽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 이런 큐라티스 같은 종목,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그 장외에서 쿠킹이 돼서 이게 뭐 임상이라도 최소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단계 정도까지 되는 그런 회사들을 이 상장을 시켜줘야 되지, 이렇게 무작백대기로 그냥 그 R&D만 하고 있는 회사를 상장시키면 솔직히 말해서 투자자들을 사기 쳐먹는 거나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이제 1년 만에 상패라는 게, 그러니까 1년여 만에 유상증자를 다시 실시하는 것도 솔직히 좀 황당한 경우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또 이제 상패까지 될 수 있는 감사 의견 거절, 감사 의견이 한정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진짜 그 열받죠. 열받아.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매번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몇 조 원이나 시장에서 자금을 받아가 놓고 결국은 10여 년 만에 결국 임상 3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회사 팔아먹었죠. 그냥 최대주주들이. 그 인수한 쪽은 머니게임 기업사냥꾼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나마도 그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을 받은 상태니까 이제 경영권 매각이 가능했지, 이 큐라티스처럼 이 감사 의견을 뭐 한정이나 뭐 거절을 받게 되면 M&A도 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특히 여러 번 강조하지만 최대주 지분이 낮으면서 주가가 낮은 종목은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 시장에서 사서 들어온 투자자들이나 원래 주식을 갖고 있던 투자자나 별 차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이제 성장성이 있고 발전할 수 있으면 최대주주는 그렇게 싼 가격이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시장에서 돈을 주고 주식을 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유상증자를 또 하겠다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최대주주 지분이 1, 2%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최대주주도 회사를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죠. 여기 이런데 개인 투자자들 뭐 싼 맛에 동전주라고 해서 그냥 혹시나 해서 뭐 그 뭐라고 하냐, 그죠, 로또 사는 기분으로 샀다가는 그 로또 꽝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거는 참 너무나 이렇게 명백하게 리스키한 종목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이 바이오 업종 같은 일반인들이 그 연구하는 아이템이나 뭐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의 진실성이나 이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죠. 그 학계에서 박사 논문을,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자기 연구 분야 외에 남의 연구 분야는 논문이나 읽어보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뿐이지, 물론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다른 그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그런 그 바이오 업체들만 제한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관련된 그 이 주식 투자 입문서를 쓸 때 이 바이오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썼죠. 왜냐면 그게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라티스 같은 경우 1년 만에 상폐될 위험성에 노출돼 버린 거라 좀 황당한 경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도 유상자를 하겠다고 했다가 이 반기 감사 보고서를 그 한정으로 해서 이제 증권사들로부터, 주간 증권사를 맡은 회사들로부터 아예 계약까지 취소당하고, 이런 경우는 진짜 경영이 진짜 관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방송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그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굉장히 바이오 쪽은 일반 제조업들하고 달라서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키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